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여름철 열대야 때문에 잠을 쉽게 못 이루죠. 그런데 여기에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까지 있다면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지겠죠. 오늘 밤잠 설치게 하는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건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수면 무호흡증, 그러면 잠을 잘 때 숨을 안 쉰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잠을 잘 때 뭐 코로 숨 쉬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도 있는데 네. 보통 코로 열린 숨 쉬는 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웠을 때 뭐 코로 숨을 쉴 수도 있고 뭐 코가 깝깝하면 입으로 숨 쉴 수도 있는데 그 두 부분이 어느 정도 좁아지면 우리가 코골은 소리가 나요. 점막이 떨리면서 코가 드릉드릉 소리가 나는데 그 부위가 너무 많이 막혀버리면 숨을 아예 못 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숨을 쉴 때 환자분이 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끌떡끌떡 하면서 숨을 못 쉬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못 쉬는 단계가 이제 무호흡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호흡증이 뭐 5초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풀리는 경우도 있고 10초 정도 유지되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거를 10초 넘어가는 경우 많은 사람은 30초 넘게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길게 오래 가는 경우를 보통 우리 무호흡증이라고 하고 그 무호흡증에서 10초 넘어가면 그 1시간당 10초 넘어가는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로 심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를 골다가 하고 이게 10초 이상. 네. 그런데 이게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러냐를 판단을 해서 그걸 이제 무호흡 지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호흡 지수. 얼마나 심하냐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에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 말고요. 다른 증상도 있나요? 네, 환자분은 그렇게 무호흡증이 있어도 자기는 모르잖아요. 아, 그죠? 그러겠네요. 근데 네. 사실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자기가 느끼는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뭐 피로하다든지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로하고 두통도 있고 그 입으로 자꾸 숨을 쉬니까 목이 마르면서 목감기도 자꾸 오고 입냄새도 나고 그 눈지에 보면 다크서클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낮에 너무 그 무기력하면서 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사고도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한 10명 중에 8명은 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건 막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를 비교해 봤을 때 남자들이 술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담배도 많이 피고 또 일을 한 것도 너무 막노동 같은 하면서 피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도 많이 찌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보통 다이어트나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는데 남자들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살도 많이 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들은 젊은 때부터 많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코골이가 심해지는 것이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남성 호르몬이 별로 없다가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갱년기가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여자들도 갱년기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심해지면서 뭐 이런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부 신혼 초부터 결혼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갑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의 코골이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소리는 어찌나 또 큰지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코골이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도 술 좋아하는 남자 중에 코 안 고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코를 많이 골고 숨도 가끔 안 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건강상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좀 놔둬도 괜찮을까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를 고는 거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지만 사실은 자기 건강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코골이가 좀 더 심해져서 무호흡증이 생기면 이거는 옆에 사람이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목숨이 짧아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무호흡증 생기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냐면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잠이 깊이 들면 목을 꽉 졸라요.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캑캑캑 하면서 잘 깰라 하겠죠. 그죠? 네. 깰라 하면 또 손을 놔줘요. 놔주면 또 다시 잠이 들겠죠. 네. 잠이 들면 또 목을 졸라요. 이 행동을 밤새도록 계속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밤새도록 목을 계속 졸랐는데 그걸 계속 졸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네.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고혈압도 많이 오고 당뇨도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뇌졸중도 오고 성기능 장애도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 40대 이런 코골이들을 빨리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한 50대, 60대 가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런 것들이 점점 오면서 합병증으로 오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이런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면 나중에 이게 또 다른 병들을 낳을 수 있군요. 네.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골이를 수면 무호흡증을 어떻게 진단하죠? 코골이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진단을 하는 목적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진단하는 방법에는 수면 다원 검사도 있고 수면 내시경 검사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예약을 해서 하는 검사인데 병원에 오시면 예약한 날짜에 병원에 오시면 뇌파도 붙이고 심전도도 붙이고 여러 가지 몸에 데이터를 붙이고 모니터를 붙이고 난 뒤에 잠자는 방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가시면 잠자는 동안에 내 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기록에서 무호흡증이 나옵니다. 코 골고 무호흡증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10초 이상 숨을 못 쉬고 껄떡껄떡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검사를 하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골이 수면 내시경 검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 검사는 요것도 예약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환자가 오면 눕혀놓고 수면제를 넣는 거죠. 수면제를 놔버리면 잠이 들겠죠, 그죠? 네. 잠이 들면 코를 골잖아요. 코를 드릉드릉 고는 상태에서 코 안으로 우리가 딱딱한 내시경이 아닌 말랑말랑한 안 아픈 내시경을 코 안을 딱 집어넣어서 쭉 집어넣으면 목이 보이거든요. 네. 실시간에 코를 드릉드릉 골고 무호흡증이 끌떡끌떡하는 상태에서 목 안을 실제적으로 내시경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사람마다 이 막히는 부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젖 부위가 막히고, 어떤 사람은 편도선 부위가 막히고, 어떤 사람은 그 혀 뒤쪽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후두개가 막히고, 사람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강 장치를 쓸 것인지 양압기를 쓸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수면 다원 검사, 수면 내시경 검사 두 개 다 예.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그냥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네. 구강 보조 장치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검사를 했을 때 혓바닥이 너무 뒤쪽으로 밀린다든지 후두개가 뒤로 밀린다든지 해서 막히는 그런 경우는 코골이 수술을 해줘도 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강 장치라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 줄 이게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쪽이 확 넓어지면서 꼭 우리 숨 쉬는 통로가 확 열리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잠잘 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이 그렇죠. 들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가 마우스피스 같은 걸 맞추는 거죠. 내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버리는 거죠. 그럼 잠잘 때 이 조그만 기구를 딱 끼고 자면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게 되면 그 뒷부분이 막히는 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목젖 부위라든지 편도선 부위가 문제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열어주면 확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들이 전체로 막히는 그런 경우에는 양압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군요. 그러면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요? 보통 수술이라는 건데 아까 그런 검사를 해봤더니 어느 특정 부위가 딱 막히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 부위를 열어주면 좋아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검사상에서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가 있을 때는 수술하는 게 좋고 수술을 결정하거나 치료를 어떻게 받을지 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평소 생활 습관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것이 제일 운동이요?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근육의 긴장도를 운동을 계속 해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육 긴장도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덜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체중이 조절되고 아까 비만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체중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 하면 되고 그리고 술이나 그다음에 수면제 복용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잘 때 코 막히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밤에 잠잘 때 코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염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예, 어린이들은 수면 무호흡증에 걸리지 않는다,
아, 어린아이들이요? 네. 어린이들 치고 근데 이렇게 코를 골다가 하는 건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X입니다. 아, X예요. 어린이들도 그럼 생길 수 있다는 많이 못 봐서 사실은 애들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코를 골 때 드릉드릉 울고 수면 무호흡증이 걸려서 크크하는 애들도 많고 네. 특히 어릴 때는 제일 중요한 포즈가 뭐냐면 잠잘 때 엎어서 잡니다. 아, 그래도 다리까지 이렇게 구부려 갖고 엎어서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숨을 쉬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바로 눕혀주면 못 잡니다. 그래서 또 엎어서 자고 어쨌든 앉아서 자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심한 경우는 뭐라도 코고르고 무호흡증 생기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정도로 많고 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정말로 그냥 엎어서 자고 앉아서 자고 이런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문제거든요. 그 소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호흡증이 있으면 키 크는 것도 적게 크고 그다음에 얼굴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부정교합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교 성적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군요.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로 코가 크면 코골이가 심하다. 코가 크면 오히려 숨이 좀 더 잘 쉬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X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X입니다. 코 크기하고 네. 사실은 코골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예를 들면 코가 크면 코 안에 공간도 넓을까? 그럴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코 크기하고 안에 공간 크기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부분은 겉은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안이 좁은 사람도 많고 안에 겉으로 봤을 때는 조그만한데도 안이 억수 넓은 사람도 많고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 필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소아나 성인은 할 것 없이 보통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을 때에는 막 그냥 그러려니 누구나 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혈압이나 당뇨나 뇌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